안녕하세요. 훈문스트입니다. 최근 채널명이 변경된 것에 대해 잠깐 얘기하자면 저는 스포츠 분석 커뮤니티 카토코의 축구 빅스터로 활동하게 되었고 제 채널에서 카토커 패널들의 분석 영상을 함께 제작하여 업로드하게 되었습니다. 각 종목 오랜 경력의 전문가분들의 고퀄리티 분석을 제공해드릴 예정이며 카토커 홈페이지로 오신다면 영상에 없는 다른 경기 분석글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래 쉬고 돌아온 만큼 다시 파이팅 해볼 예정이고 소신 있는 분석으로 애정과 같은 폼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hun척이 좋지 않을 때 질타는 달겠습니다. 대신 반대로 접촉률이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응원의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스톤 빌라와 맨체스터 시티의 경기입니다. 지난 시즌 아스톤 빌라를 리그 4위로 이끌며 41년 만에 팀을 챔피언스리그로 진출시킨 우나이 에메리 감독의 4년차 시즌은 8시즌과 비교했을 때 승률이 약간은 떨어진 모습이지만 아무래도 챔스에 진출하면서 일정이 늘어난 점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리그에서 7승 3무 5패로 7위를 기록 중으로 지난 시즌 페이스와 비교했을 때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선 4승 1무 1패 5위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바이에른 뮌헨과 라이프치히 같은 독일 강호들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기록하며 놀라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잭전 노팅엄 원정에선 라이프치히 원정을 다녀온 여파로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이며 2대1 패를 기록했으나 슈퍼 서브 존 듀란의 골 결정력은 추가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며 다시 불이 붙은 모습이며 올리 와킨스는 여전히 빌라에서 핵심 공격수이긴 하지만 이번 시즌 기복이 심한 모습이기에 이런 듀란의 모습은 이번 시즌 아스톤 빌라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맨체스터 시티는 펩 가르디올라 부임 이후 안 좋은 의미로 정말 이례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최근 공식전 11경기에서 1승 2무 8패로 단 1승에 그쳐있으며 직전 경기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맨체스터 더비에서 1대2로 패배한 것은 멘탈적으로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발롱도르 피트피더 로드리가 시즌 아웃 판정을 받으면서 시티가 어느정도 흔들릴 것을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무너질 것이란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시즌 초반에도 로드리가 유로대회 여파로 출전하지 못했을 때도 시티가 경기에서 승점을 챙기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모습이었거든요. 땡 디아스의 부상이 겹치고 케빈 데브라이나의 폼이 부상에서 복귀한 이후 예전 같지 않는 등 여러가지 문제가 겹쳤고 리그 개막 이후 5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면서 이번 시즌 리그 득점왕을 미리 예약하는 듯 보였던 엘링 홀란드가 침묵하는 경기가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부진하는 경기에서도 클러치 능력 한방을 보여주는 경기가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모습도 거의 보이지 않죠. 빌라가 지난 시즌 홈에서 엄청난 승률을 보여줬던 것과는 달리 이번 시즌 홈에서 성적은 리그 기준 4승 3무 1패로 아쉽지만 리그 7경기에서 단 한 번밖에 패배하지 않았다는 점은 빌라파크에서 빌라의 강세를 여전히 기대해볼 만합니다. 또한 지난 시즌 빌라파크에서 시티를 잡았던 좋은 기억이 있기도 하죠. 시티는 지난 공식전 11경기 중 무려 1경기에서 20점 이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홈팀 빌라의 역배당 승리 또는 프랭크 오버 정도를 예상할 수 있겠고 저의 추천픽은 아스톤 빌라 득점 1.5 오버입니다. 제 경기는 브렌트포드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브렌트포드는 이번 시즌 리그에서 7승 2무 7패로 리그 11위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홈 기준으로 8경기 7승 1무 0패를 기록했고 지난 홈 8경기에서 무려 26개 득점을 기록했는데 경기당 3골이 넘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에우마와 요한의 이사가 리그에서 각각 10골과 9골을 기록 중이며 이번 시즌 브레트포드의 경기를 보면 소위 얘기하는 입장골을 터뜨리는 텀비가 꽤 많은 모습인데 킥오프 전술이 좋으며 무엇보다 은베우모의 클러치 능력이 말이 안 되는 모습인데 이번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10골의 기대 득점값은 4.82xg로 실제 기록한 득점과 무려 5.18이 차이가 납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유럽 빅리그를 통틀어봐도 은베우모보다 좋은 골 전환율을 보여주는 선수는 없습니다. 누노 산투와 노팅엄은 제가 이번 시즌 플럼과 함께 프리미어리그의 탑고수로 뽑은 팀이기도 한데 누노 산투가 토트넘에서 좋지 못한 모습으로 노출되었지만 과거 올브스를 이끌며 1부 리그 승격 및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 주마이과 팀들을 맡았을 때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감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팅엄은 지난 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승격 이후 매 시즌 1억 유로가 넘는 이적시장 지출을 기록했었지만 리그 순위는 16위, 17위를 기록하며 회의권을 점령했었고 특히 지난 시즌은 강등 위기에서 누노 산토 감독이 스펑스로 비임하여 강등을 막아냈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번 시즌 누노 산토 감독 체제에서의 첫 번째 풀시즌이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했었죠. 우드비를 잃은 맨체스터 시티가 흔들리는 틈을 타서 노팅엄은 리그 단독 4위 자리에 이름을 올린 모습이고 홈과 어웨이 크게 기복 없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 리그 2경기에서 맨유와 빌라를 만나는 어려운 일정에서도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33세인 크리스 우드는 선수로서 말년에 커리어가 잘 풀리는 모습인데 지난 시즌 리그 14골을 넣으며 커리어의 시즌 기록을 갈아치우더니 이번 시즌은 리그 중반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10골을 기록하며 다시 한번 커리어의 시즌을 갱신할 페이스입니다. 물론 노팅엄의 전체 득점 중 크리스 우드에게 많은 득점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은 장점보다는 득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외 허더슨 오도이나 깁스 화이트 등 다른 공격 자원들의 득점은 모두 2골 이하로 아쉬운 모습이죠. 물론 확실한 득점원이 있다는 것은 다른 팀들이 충분히 부러워할 만한 요인이기도 하지만요. 우드는 매우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홈에서 엄청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정에선 0승 1무 7패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고 있죠. 물론 오늘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홈 경기이긴 한데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를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비정상적인 수치도 결국엔 어느 정도 뻔겨내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브렌트포드의 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끊기 위해 지난번 계속해서 도전하다 실패했었지만 오랜만에 복귀했으니 다시 한번 끊으러 가보겠습니다. 노팅엄의 역배당 승리를 예상하며 유튜브 추첨팀은 노팅엄의 플러스 0.1 느낌 승리입니다. 첫 번째 경기는 웨스트햄과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풀렌 롭트기가 부천입과 이번 여름 이적창에서 1억 유로 이상 투자 및 FA와 입대로 클럽 출신 선수들을 대거 영입하면서 큰 기대를 받았던 웨스트햄이지만 현재 리그에서 5승 3무 7패로 14회를 기록 중입니다. 저는 이번 시즌 롭트기 감독의 웨스트햄의 경기를 지금까지 보면서 이 팀이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는 생각이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매 경기 기복이 심한 모습인데 물론 기존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이 보여왔던 전술 스타일과 상반되는 공격적인 축구는 신선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것 대비 저조한 득점력과 또 그에 비해 많은 실점을 허용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무래도 1-2년 전기는 느끼나게 써모을 줄 알았던 니클라스 빌코르크가 웨스트햄 합류 이후 부상으로 컨디션 관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다른 공격수들의 득점력도 매우 떨어집니다. 또한 비아의 안토니오는 최근 교통사고로 시즌 아웃되며 나이를 생각한다면 선수 생명에 큰 위기가 찾아온 모습이죠. 오죽하면 팀 내 최다 득점자가 미드필더인 토마스 수책으로 현재 리그에서 4골을 기록 중입니다. 수책을 2선으로 올리면 이 선수의 피지컬을 활용한 파스 내 영향력이 좋고 막상 혼전 상황에서 득점을 자주 터뜨리는 선수이지만 중교함과 창의성이 떨어지고 공격권이 단순해집니다. 수책을 올리면서 루카스 파케타를 3선으로 활용하면 후방 빌드업이 좀 더 원활해지는 느낌은 있지만 파케타가 백포 보호 능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수책과 파케타 두 선수의 장점을 한 번에 활용하기엔 아직도 어려움이 많은 모습입니다. 파페한 이르츠야 감독의 라이트는 6승 6무 3패로 리그 9위를 기록 중입니다. 끼막 이후 센세이션한 모습으로 이달에 감승까지 차지했던 그때의 모습에 비교한다면 아쉬운 모습으로 최근 리그 4경기에선 0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승리가 없는 모습인데 사우스햄프턴과 레스터 같은 생토끼들을 상대했던 것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아쉬운 성적이죠. 마우페드누가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득점력이 보완되는 보였으나 최근 4경기에서 침묵하고 있는 모습이며 데니웰1기 리그에서 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긴 하나 이 선수에게 꾸준한 득점력과 클러치 능력을 기대하기나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겨울에 적당한 도차원을 찾지 못한다면 이 문제는 시즌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 시즌 제가 그다지 좋아하는 두 팀은 아니지만 이 경기에 확실한 픽은 있는데 두 감독이 모두 적당히 공격적인 성향의 축구를 하며 수비력이 그다지 좋지 못하는 점에서 두 팀 모두 득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매치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당이 썩 좋지는 않지만 안전한 픽이라고 생각되며 양팀 득점 성공으로 추천드립니다. 제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의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시즌 후반기 매우 대단했던 팀으로 이번 시즌 그의 기대가 되었지만
마이클 올리세와 요아인 만드레센이 팀을 떠났고 새롭게 합류한 은케티아나, 이스마일 라사르 그리고 카마다 다이치 같은 선수들이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며 현재 리그에서 3승 7무로 15위를 기록 중입니다. 또한 지난 시즌 후반기 폭격기 같은 모습으로 16골을 기록하며 커리어의 시즌을 보냈던 장필립 마테타의 득점력도 이번 시즌 크게 떨어진 모습인데 아무래도 특이한 유형의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올리세가 떠난 이후 적절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게리치 에제는 여전히 팀에서 가장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이고 많은 기회 창출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카마다나 사르는 정말 기대 이하의 모습인데 이 선에서 영향력이 적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민키들의 영향도 적어지고 결국 글라스너 감독이 원하는 축구를 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경기 오쪽 측면 수비수로 공수에서 영향력이 큰 다니엘 무노즈가 징계로 필장한 부분도 상당히 큰 타격이죠. 아스날은 리그에서 8승 6무 2패로 승리를 기록 중입니다. 높은 순위이긴 하나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승률이 크게 떨어졌고 지난 시즌 통틀어 리그에서 5번의 무승부밖에 기록하지 않았던 반면 이번 시즌은 벌써 6번의 무승부를 기록했죠. 이번 시즌 전에 유바 대회가 있었고 챔피언스 리그가 개편되면서 일정 수도 들었습니다. 또한 몇 년 전부터 보는 재미를 늘리겠다고 A매치 기간에 유럽에서 네이션스 리그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B클럽들의 주요 선수들은 체력 관리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때문에 최근 메가클럽들의 승률이 타 시즌과 비교했을 때 떨어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스날은 최근 공식전 9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지만 최근 리그 2경기에선 풀럼과 에버튼을 상대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은 챔피언스 리그 일정 이후 다음 경기에서 무승부 비중이 매우 높은 모습이죠. 이번 주 중엔 카라바오컵 8강 예정이 있었는데 오늘 상대하는 크리스탈 팰리스를 상대로 3대2 펠레소코 스코어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아스날은 이날 대국 로테이션을 합동했는데 전반전 정말 좋지 깃든 경기력이었지만 후반전 제주스가 3골을 모두 비슷한 위치에서 터뜨려주며 역전승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 안배와 승리, 두 마리 득기 모두 접을 수 있었던 경기였죠. 반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주전 자원들을 많이 투입하고도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오늘 경기에서도 비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B클럽들의 승률이 떨어졌지만 로테이션이 잘 된 이후에서의 경기에선 이변 가능성을 좀 더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스날의 승리로 추천드립니다.